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삼진식품과 스펙 두 종의 기업 분석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 동시청약, 동시상장, 겨울에는 어묵일까, 핫팩일까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 11호는 12월 10일 청약을 시작하여 12월 11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하나 36호 스펙, 삼진식품, 딥노이드의 실권주 청약이 11일 시작하여 12일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래에셋 비전 스펙 10호가 청약을 시작하기에 무려 5종목이나 청약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 11호 하나 36호 스펙, 삼진식품은 주말을 포함해 환불일이 4일입니다. 다만 미래에셋 비전 스펙 10호는 환불일이 2일 뒤인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 11호의 상장 예정일은 12월 22일 월요일이고 하나 36호 스펙의 상장일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게다가 삼진식품의 상장 예정일도 12월 22일 월요일인 상황입니다. 즉, 세 종목 동시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래에셋 비전 스펙 10호는 12월 23일 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삼성 스펙 13호의 청약이 내년으로 연기되었기에 미래에셋 비전 스펙 10호가 올해 마지막 스펙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청약과 상장이 겹치는 일정, 어떻게 청약하는 게 최적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권주입니다. 딥노이드는 주당 2,885원으로 197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은 대부분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에 사용이 됩니다. 기존 주주 청약률이 89.36%로 미달되었기에 남은 주식이 실권주 청약으로 진행됩니다. 약 21억 원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딥노이드는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 167억 원으로 가치를 산정하여 2021년 상장했던 회사입니다. 작년인 2024년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74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살펴보면 상장할 때보다 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노이드는 의료 AI 관련 회사이지만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차이는 28.94%로 높다고 할 수는 없고 별도의 무상증자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실거주 청약에는 큰 관심을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펙 종목 간단 소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이후 상장한 스펙의 고점이 무려 4,100원에서 7,700원으로 일반 공모주보다 더 나은 상승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펙은 상장할 때 실질적으로 2,000원의 가치가 없기에 장 마감 직전에는 2,000원 전으로 하락하기 마련이었지만 삼성 스펙 12호가 3,000원이 넘는 종가로 마무리했습니다. 게다가 2일차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미래에셋 비전 스펙 9호는 5,900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 스펙 12호가 상장한 지도 2주가 되었지만 오늘도 4,000원 이상의 고점을 기록할 정도로 스펙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스펙의 상장일 종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펙이 이처럼 상장일 주목받은 이유는 원래도 공모주보다 규모가 더 작았는데 의무보약약이 적극 배정되며 규모가 더 작아진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효과를 누리려면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미래에셋 비전 스펙 10호만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하나 36호 스펙 미래에셋 비전 스펙 11호는 삼진식품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미래에셋 비전 스펙 10호의 수요 예측이 나오지 않았지만 단독 상장이 이게 제일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래에셋 비전 스펙 11호가 의무보약약도 조금 더 높고 상장일 유통 물량도 조금 더 적기에 하나 36호 스펙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 공모주인 삼진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식품은 무려 72년 전인 1953년 7월 1일 시작된 회사입니다. 당시 피난민에게 영양간식으로 좋았던 전통 방식으로 어묵을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삼진식품은 삼진어묵 브랜드로 어묵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우 다양한 어묵을 판매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어묵 선물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품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국탕용 제품의 매출이 가장 높고 포장 간식용, 반찬용 순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어묵 시장은
8,822억 원 규모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국내 어묵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업체인 CJ3호, 사조대림, 동원 F&B 등이 경쟁업체로 보입니다. 삼진식품은 업계에서 약 3위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는 코스트코 매출이 빠져 있어 실제 시장 점유율은 약 12%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삼진식품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23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고 2024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5%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국내에 상장된 CJ시푸드, 한성기업, 사조시푸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조오양은 퍼가 매우 낮아 비교회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세계 회사의 퍼를 평균한 19.17이 삼진식품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평균 퍼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진식품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 26.8억 원을 단순 2배하여 주당 평가가액 1,300원을 구하였습니다. 삼진식품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을 2배로 잡은 54억 원을 수익 가치로 삼았지만 작년인 2024년에는 약 10억 원, 2023년에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8,7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차이가 매우 큰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은 주당 평가가액에서 26.21%의 할인율을 적용한 7,600원입니다. 공모가는 상단인 7,6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요예측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2,313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약 1,3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하격도 평균 정도 수준인 건수 기준 43.97%, 수량 기준 41.05%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좋은 수요예측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하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단기인 15일 1개월이었습니다. 삼진식품의 의무보유하격 수치를 제도 개편 이후 진행된 수요예측과 비교해 볼 때 정확히 평균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진식품은 공모가 7,6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754억 원인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7.5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283억 원입니다. 만약 의무보유하격이 200% 정도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약 190억 원, 매우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44%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기에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 131억 원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벤처금융, VC, 기관 투자자 두 곳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는 단 두 곳이지만 매각 가능한 지분율이 높은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알아보면 액면 분할과 전환가격 조정분, 우상증자를 반영할 때 2021년 투자자의 단가는 6,085원, 작년 말인 2024년 12월 20일 투자한 투자자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높은 8,479원입니다. 삼진식품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아로마티카, 키스트론보다 조금 더 많고 나우로보틱스, 모티브링크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삼진식품의 의무보유하격이 예상처럼 배정이 된다면 상장 유통 물량은 매우 작은 규모가 됩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삼진식품의 정규직 직원 수는 246명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상당히 낮은 편인 3,422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50만 주이고 규모로는 38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신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우대 200%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청약주의 수는 33,000주이고 청약증거금은 1억 2,540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 7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도 없습니다. 삼진식품은 상장일 공모가 7,600원이 기준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4,000원, 하한가 60%는 4,56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식품은 삼진어묵 브랜드로 어묵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묵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업체인 CJ3호, 사조대림, 동원 F&B 등이 주요 경쟁업체이고 삼진식품은 점유율 3위권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2023년 적자를 기록하였고 작년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작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5%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기에 상장이 유통하는 금액도 작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도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삼진식품은 의무부의 합격 신청이 많았기에 상장일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5개의 청약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삼진식품이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거나 영업이익률이 높은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작은 점과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가 좋은 점을 믿고 균등과 비례 모두 참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실권주 청약이 진행되는 딥노이드는 현재 주가와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고 별도의 무상증자도 없기에 큰 매력이 없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3개의 스펙 중 미래에셋 비전 스펙 10호가 유일하게 단독 상장이고 환불일이 2일로 짧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균등과 비례 모두 참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두 스펙 중 미래에셋 비전 스펙 11호가 상장일 유통 물량과 의무보유 합격 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비전 스펙 11호 청약 자금은 미래에셋 비전 스펙 10호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36호 스펙은 규모가 가장 크기에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겹쳐 진행되는 4개 공모주 청약의 매력을 분석해보면 삼진식품 미래에셋 비전 스펙 10호, 미래에셋 비전 스펙 11호, 하나 36호 스펙 순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삼진식품에 가장 많은 자금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청약 2일차인 12월 12일 금요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쿼드 메디슨, 키움히어로 제이로 스펙, 교보 19호 스펙의 상장일 결과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보 19호 스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키움히어로 제이로 스펙이 상장일 별 반응이 없다면 하나 36호 스펙의 비례는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